여러분, 어제까지 잘 오르던 계좌가 오늘 아침 6% 넘게 빠졌다면 정말 심장이 철렁하실 겁니다. 2026년 7월 2일 코스피는 개장하자마자 급락했고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거든요. 반도체 대형주가 흔들리자 손쉽게 뛰어들 수 있었던 레버리지 투자가 오히려 부메랑이 됐습니다. 이제 예탁금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매매 단위는 1주에서 20주로 바뀝니다. 지금 계좌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내용부터 확인하셔야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코스피는 유난히 큰 폭으로 출렁였습니다. 반도체 업종이 이끄는 강세장이 이어지다가도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뒤바뀌는 일이 반복됐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커지면서 이 두 종목이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함께 흔들리는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도 달라졌습니다.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상품에 자금이 몰렸고 그만큼 하락할 때 손실폭도 커지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여러 차례 발동됐다고 전해집니다. 과거에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나 나오던 조치였는데 최근에는 그 빈도 자체가 달라진 셈이죠. 시장을 지켜보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지금의 변동성이 단순한 조정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 궁금해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늘은 그 흐름의 한복판에 있었던 특정한 하루를 시작으로 무엇이 바뀌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 7월 2일 코스피는 개장하자마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 28분 기준으로 지수는 전일 대비 500포인트 넘게 빠지며 6%대 하락을 기록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발단은 전날 밤 미국 시장이었습니다. 한 대형 기술 기업이 남는 인공지능 컴퓨팅 자원을 외부에 제공하는 사업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해석이 퍼졌습니다. 이 여파로 미국 반도체 관련주가 10% 안팎으로 급락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6% 넘게 밀렸습니다. 국내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7% 가까이, SK하이닉스는 8% 넘게 하락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이날 개인 투자자는 오히려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은 2조 원 넘게 팔아치우며 매도세를 이끌었습니다. 지수는 낙폭을 일부 만회하는 듯 했지만 오후 들어 다시 무너지며 결국 7% 넘게 빠진 채 장을 마쳤습니다. 하루 만에 벌어진 이 상황은 이후 며칠간 시장 전체 분위기를 뒤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7월 13일 코스피는 또다시 급락하며 9%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지수는 6,800선까지 밀려났고 이날은 오전 사이드카에 이어 오후에는 매매 거래를 아예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올해 들어 코스피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이번이 7번째로 전해집니다. 과거 이 조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나 나올 정도로 드문 일이었는데 올해는 그 빈도 자체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날 하락 역시 반도체 대형주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지수 전체를 끌어내렸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감이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관련 투자 열풍이 이어지는 동안 쌓였던 기대감이 이제는 작은 신호에도 크게 흔들리는 불안감으로 바뀐 셈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반복되는 이런 급락 장세에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금융당국도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급등락의 배경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이 상품은 특정 종목 하나의 주가 움직임을 정해진 배율로 추종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가가 하루에 1% 오르면 관련 레버리지 상품은 그보다 몇 배 큰 폭으로 움직이는 방식이죠. 문제는 이 상품의 접근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입니다. 한 주당 가격이 1만 원에서 2만 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원주를 직접 사는 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비슷한 방향성에 베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존 예탁금 요건도 진입 장벽이 낮았습니다. 투자에 필요한 기본 예탁금은 1,000만 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70%까지는 보유 주식으로 채울 수 있어 실제로는 현금 300만 원만 있어도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도 손쉽게 뛰어들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거래 규모도 커졌습니다. 실제로 하루 거래 대금이 10조 원을 넘는 날도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코스피 전체 ETF 거래 대금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이 상품이 반도체주의 변동성을 그대로 어쩌면 그보다 더 크게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복되는 급락 장세에 금융당국도 결국 칼을 빼들었습니다. 7월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경제부총리 주재회의를 거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본 예탁금입니다. 기존 1,000만 원이었던 예탁금 요건이 3,000만 원으로 3배 늘어납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이 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처럼 보유 주식 가치로 요건을 채우는 방식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최소 300만 원이면 되던 실질 진입 조건이 3,000만 원으로 10배 가까이 높아지는 셈입니다. 이 조치는 8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매매 단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한 주 단위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0주 단위로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상품 가격이 1만 원에서 2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번 거래할 때 최소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가 필요해지는 셈이죠. 이 조치는 증권사별 전산 개발 시간을 고려해 11월 중 시행될 계획입니다. 예탁금과 매매 단위 두 가지 조치를 함께 놓고 보면 결국 목표는 하나입니다. 진입 문턱을 높여 과도한 레버리지 수요 자체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당국의 대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상품이 계속 늘어나면서 투자 대상이 다양해지고 그만큼 자금이 분산되며 거래가 더 활발해지는 흐름을 일단 끊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괴리율 관리 기준도 강화됩니다. 괴리율이란 ETF의 실제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사이의 차이를 뜻하는데 이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투자자들이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파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기준이 3%였지만 앞으로는 2%로 더 촘촘해집니다. 기준을 어긴 운용사에는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절차도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어들어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빠르게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교육제도도 손질됩니다. 거래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나고 평가 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지 못하면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번 대책은 진입장벽, 거래 방식, 상품 공급, 투자자 교육까지 여러 층위를 동시에 손보는 종합 대책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번 대책을 바라보는 시각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진입 문턱을 높이면 신규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기존 투자자 가운데서도 3천만 원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을 떠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과거 다른 파생 상품 규제 당시에도 예탁금 상향 이후 신규 참여가 눈에 띄게 줄어든 사례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번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변동성을 키운 요인 가운데 하나인 것은 맞지만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 반도체 업종 자체의 변동성이 세계적으로 커졌다는 데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투자 기대와 우려가 반복되면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반도체 관련 주가가 크게 출렁이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상품 하나를 규제한다고 해서 코스피 전체의 변동성이 곧바로 줄어들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대책은 과열된 투기 수요를 식히는 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반도체 업황이라는 근본 변수가 남아있는 한 변동성 자체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은 무엇을 챙겨봐야 할까요? 우선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8월과 11월에 각각 예탁금과 매매 단위 기준이 바뀐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8월 이후에는 현금 3천만 원을 채우지 못하면 신규 매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신규 상장이 잠정 중단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당분간은 새로운 단일 종목 상품이 나오기 어려운 만큼 관련 시장의 유동성이나 거래 패턴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대책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반도체 업종 자체의 변동성까지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반도체 관련 뉴스 하나에 지수가 크게 움직이는 하루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필요하면 추가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투자 방식과 위험 수준을 스스로 점검해보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